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차 양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많은 궁금증들에 대한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순차 양이 수술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수술을 했을 때 촬영했던 그러한 영상 검사들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지요? 라고 한 것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 수술 이후에 순차 양이까지의 시간 간격이 그다지 길지 않고, 그리고 순차 양이를 고려한 쪽에 청력이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는 다시 영상 검사를 촬영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순차 양이 간의 간격이 많이 길고 그 사이에 순차 양이를 고려하는 쪽에 청력이 많은 변동이 있었다라고 하면 혹시 석회와 같은 그러한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CT를 촬영하는 것을 이제 보통 권장을 하고요. CT에서 아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서 MRI 촬영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첫 번째 수술을 하기 전에 촬영했던 MRI가 있으면 순차 양이 때문에 MRI를 다시 촬영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수술과 두 번째 수술 간의 시간 간격의 차이가 크지 않고 순차 양을 고려한 쪽에 청력이 변화가 없으면 많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수술에 사용하였던 그런 영상을 보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술 이후 긴 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스위천을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혹시 조기 첫 매핑에 장단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을 수술 이후에 3주, 경우에 따라서 한 달 정도의 그런 시간 간격을 두고 스위천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요사이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 이내 혹은 더 빨리 스위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느냐? 예전에는 수술 절개선도 컸고요. 절개선이 컸기 때문에 그 절개선 쪽에 부종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고요. 따라서 이런 상처가 다 아무른데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개의 범위도 줄어들었고, 수술 이후에 생기는 그런 부종의 양도 현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수술 부위의 상처가 아무른 거를 기다리는 이유 때문에 스위천을 늦게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물론 전극마다 좀 특성이 있긴 하지만 특정 경우에 있어서 수술 이후에 저항값이 수술 이후에 이른 시간에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전극들이 있는데요. 그런 전극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저항값이 낮은 그런 상황에서 매핑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핑을 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히 기형이 많이 심해서 이러한 매핑을 초기에 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경우에는 또 그러한 장점들이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아들을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스위천을 빨리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여러 이득을 보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후반부터 또 대만에서 조슈아 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스위천을 빨리 했을 때 이런 청각학적으로 특별하게 해가 된 것이 없다라고 한 논문도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사이 점차적으로 일찍 기기 착용을 하고 스위천을 하는 그런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기형이 심하고 이런 환아들의 매핑을 할 때 초기 매핑에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초기 데이터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양이 착용 시에 두 귀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보통 한쪽이 더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처음에 이제 순차 양이를 하면 기존의 인공화호로 잘 들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순차 양이를 한쪽에 적응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리를 그냥 이제 주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썼던 그런 인공화호로 들으려고 하게 되고, 새로운 인공화호로 듣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새로운 인공화호의 재활이 지체되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병원들은 순차 양이가 적응될 때까지 첫 번째 인공화호를 빼고 두 번째 인공화호만으로 재활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억지로라도 순차 양이를 한쪽으로 재활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순차 양이를 한쪽에 인공화호로 소리가 들어가게끔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블루투스 장치들이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핸드폰과도 디렉트 스트리밍이 돼서 바로 외부 장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달리 이미 적응이 많이 되어 있는 첫 번째 인공화호 말고 새로운 순차 양이로 재활을 하는 그런 속도가 빨라질 여지가 많이 있어서 본인 여하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극복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게 되게 이제 순차 양이를 할 때의 회복 속도는 사실 사람들마다 다르거든요. 아까 제가 이 순차 양이의 결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순차 양이를 한쪽에 그
그 전동 기간이 짧은 분들은 훨씬 재활이 빨리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는 재활이 왜 이렇게 늦지?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상대적으로 빨리 재활하신 분들에 비해서 초조하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좀 우울해지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이 그런 개개인마다 이제 좋아지는 속도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블루투스 같은 그런 도움을 주는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페이스대로 재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돼서 충분히 새로운 그 인공호흡 한쪽으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양이 수술 시 예후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인공호흡 예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 수술은 MRI로 예후를 알 수 있는데 양이 수술이 시간차가 있을 경우에 나중에 수술한 쪽은 신경이 많이 퇴화가 되니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 수술을 시행한 이후에 재활이 어떻게 잘 됐는가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전도인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원인 파악을 해서 이것은 예후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양이 동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원인이 파악이 안 돼 있고 첫 난청 기간이 좀 길고 이렇게 수술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이제 수술을 한쪽을 하게 되죠. 했을 때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반대쪽에 수술을 했을 때도 결과가 좋을 거라고 하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순차 양의를 하기 전에 첫 번째 수술의 결과가 두 번째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전동 기간이 길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양쪽 수술을 한꺼번에 동시에 하지 않고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난 그 결과에 의거해서 순차 양의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더 현명한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두 번째 순차 양의를 한 쪽에 전동 기간이 짧을수록 예후가 좋기 때문에 순차 양의를 고려 중인데 순차 양의를 고려하고 있는 그쪽이 최근까지 청력이 좋았다 갑자기 떨어진 경우라고 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늦지 않게 수술을 하는 것이 결과가 좋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어떤 두 번째 순차 양의에 대한 열망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되게 그 자체가 이미 바이모달이나 혹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 청각학적으로 불편함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의 결과가 좋았던 경우에 그러한 두 번째 수술의 열망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수술을 늦지 않게 진행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첫 번째 수술과 두 번째 수술과의 간격이 긴 것이 두 번째 수술을 받을 쪽에 신경을 퇴화시켜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20년까지는 간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예후를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의 수술의 단점도 있을까요? 네, 역시 좋은 질문이신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바이모달로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헤드 섀도우 이펙트가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되느냐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순차양의 결과를 예측하는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순차양을 고려한 쪽에 고주파 청력이 대단히 많이 남아있고 그분이 또 보청기로 꽤 많이 듣고 있다라고 하면 순차양을 했을 때 얻게 될 그 헤드 섀도우 이펙트의 회복으로 인한 그런 장점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예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잔청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바이모달로 엄청난 효과를 이미 거두고 있어서 본인 자체가 순차양에 대한 그 열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순차양의는 역시 또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이식형 와우는 언제쯤 나올까요? 완전 이식형 와우가 당장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게 결국은 몸 안쪽에 마이크로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혈관의 소리라든지 심장 박동 소리에 비해서 그런 외부 소리를 더 확실하게 잘 듣게 만드는 기술력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완전 이식형 와우를 해서 실제로 생활을 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학계의 의견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양이 보청기를 낀 중학생입니다. 보청기로도 학교 생활 등을 잘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듣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쪽이라도 인공호흡 수술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지금 순음 청력 역치나 어느 정도의 어음 변별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이제 부분인데요. 대개 양측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단어 변별이 50% 미만이거나 문장이 대개 한 60% 미만으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실제로 수술했을 때 바이모달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현재 상태를 진단을 받은 후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이 되면 조금 더 나쁜 쪽에 수술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인이고 보청기 재활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인공호흡 수술을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조금 막연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수술도 하지 않은 그런 경우이고 보청기 재활도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만약에 이분이 단 한 번도 보청기 재활을 한 적도 없고 완전히 전농 상태인데 30년 이상 그냥 지내온 분이라고 하면 사실 수술을 통해서 언어를 다시 익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잔청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비록 보청기 착용은 안 했지만 저주파 쪽에 많이 남아있는 잔청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어음 변별을 그동안 해왔고 그리고 발음의 언어나 구조나 발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수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 선생님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2개의 전극이 있는데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한 개의 전극을 듣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을까요? 그래서 왜 한 개의 전극을 꺼야 될까요? 매핑하신 분들께서 더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특별히 안면신경 연축이 심하다든지 혹은 여하의 이유로 인해서 한 개의 전극을 끄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한 개의 전극을 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그런 퍼포먼스에 큰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왜 한 개의 전극을 꺼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역시 병원에서 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